오늘의 주제는 자 이제 아이템 선정 방법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의 저희가 의견을 한번 이제 고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표님 저희가 네. 아이템 선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을 건데 그렇죠. 네, 창업을 하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창업. 네네. 창업을 하는 그죠. 아이템이라면 뭐 서비스를 그렇죠. 그런 것도 이야기- 될 수가 있고, 네. 그죠? 뭐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제조업이면은 네. 뭐 제조 생산을 하려는 물리적인 어떤 그렇죠. 상품을 네.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뭐 고전적으로 일단은 뭐 저희가 음. 교과서에서 보는 뭐 창업 아이템, 뭐 창업 아이템에 모든 아이템에 마케팅 뭐 이런 교과서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뭐 플로우를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보면은 뭐 이제 일단 음. 시장에 있으면은 시장 분석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을 있었지. 이해를 먼저 네. 해야죠. 그래서 뭐 분석 기법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한테 유명한 거는 뭐 STP 해가지고 뭐 세그먼트, 네. 타겟팅, 그다음에 네. 포지셔닝 뭐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하고 나서 네. 이제 포지셔닝 된 물건을 가지고 이제 그 타겟팅 된 그 소비자를 타겟팅한 다음에 포지셔닝이 끝내고 나면은 네. 이 상품을 가지고 이제 마케팅 믹스 만들기 그렇죠. 시작하고 커피 보통 코피, 네 그리고 네. 포시 이런 것들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수업 분석하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네. 공략을 하는 뭐 이런 네. 전략을 세우는 이런 방식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에도 이런 방식이 유효한지 좀 저희가 알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예 안 되진 않고요. 도움이 네.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핵심적인 방법은 네.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라고 하시면 어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런 볼펜을 만들어서 네. 제조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예.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그 고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 고객이 빨간색을 원하는데 자꾸 검은색, 까만색을 그렇죠. 만들어낸다면 안 팔리겠죠. 그렇죠. 시장에서 아무래도 선택을 못 받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먼저 분석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제 시장 자체가 네.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 시장이기 많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뭐야 선택에 대한 네. 이 파워가 네. 고객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전에 이제 마케팅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경쟁자를 바라볼 때 뭐 이 약간 전쟁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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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략론, 전쟁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이 전쟁을 많이 의미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공부할 때도 전략 전술이 꼭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죠. 그 전유물로 이제 고객을 뭐 이렇게 얻게 되는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그렇죠. 걸 많이 논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고객의 선택에 사실 맡기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이 볼펜을 만드는데 이 볼펜이 경쟁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맞죠? 네네. 그럼 이 경쟁자를 이기겠다 해서 예를 들어 훨씬 좋게 만들었다 칩시다. 네. 예를 들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둘 다 선택을 못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더 좋은 것보다는 고객의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알고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대표님? 이거 제가 금방 든 생각이긴 네. 한데요. 시장에서 어차피 나는 볼펜이 필요하다고 보면은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저 상품이나 이 상품이나 네.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도 네, 그렇죠. 두 개 다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네, 네, 그래도 그렇죠. 어차피 내가 쓰긴 써야 되니까 그렇죠. 아주 좋은 뭔가 생각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선택받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 세계에 이 예, 예. 두 볼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약간 치킨 게임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암묵적인 가격 동결이 일어나겠죠. 암묵적으로 예, 걔네들끼리.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겼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네. 그러면 또 새로운 집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새로운 집 또 나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딱 어느 정도의 한계가 그렇죠. 있었다면 이제 네. 완전한 오픈 마켓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접근이 그렇죠. 들어오고. 요즘에는 개인들도 무역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들도 뭐 3D 프린터로 원하는 걸 좀 만들어서 판매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음. 이제 무조건적으로 대기업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이제 1인 기업으로 출발해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 경쟁사를 아예 보지 말라는 이야기보다는 네. 경쟁사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고객에 집중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뭐 작은 사업자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 말씀.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사업자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제조에 대한 제조를 한다 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는 제조를 안 하고 이제 중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국제 간의 거래 네. 이런 어떤 형태로 드랍십 형태로 판매도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고객에 대한 집중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경쟁사를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안테나는 조금 세워놔야 되겠죠. 근데 그 에너지를 고객에 좀 더 쏟고 그 고객을 또 생각하실 때 우리 상품은 남녀노소 다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 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마케팅 비용 엄청나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타겟을 처음에 생각을 하실 때 만약에 이 볼펜이 20대에서 좀 반응이 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0대에서도 쪼개야 돼요. 20대 여성. 그럼 20대 여성도 대학 졸업했냐 안 했냐. 그럼 예를 들어 20대 대학생은 좋아하더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학생을 공략을 해서 거기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근원적인 하나의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럴 수 있죠. 이제 가령 시장을 타겟팅해서 그렇게 세분화를 계속 시키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걸 다 커버하겠다 생각했으면 시장이 타겟팅해서 이렇게 줄고 이렇게 줄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너무 좁아지는 게 아닌가. 타겟팅이 계속 할수록. 좋은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 시장이라는 게 있고 시장에 진입하는 유효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제 우리 상품을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우리 상품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딱 핵심 타겟 있죠. 그게 1차입니다. 거기서 1등 못 하는데 어떻게 전체를 잡겠어요? 집중을 해라. 예를 들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다면은 운전해 간다고 칩시다. 그럼 양산 가야 됩니다. 그렇죠. 양산도 안 가고 대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비행기를 타도 미량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첫 단계 1등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지역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맛집 같은 오프라인 시장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작은 예를 들어 A라는 동네에서 그래도 이름이 나야 서울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그 동네에서 소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오겠어요? 좋은 말씀이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작은 타켓 내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점유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틈새를 또 찾을 수 있는 또 이게 틈새 그러니까 이 타켓을 정확하게 정하다 보면 이 틈새를 또 보여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이 시장 자체가 타겟을 잡았을 때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그런 블루오션 마켓이다. 굉장히 좋은 상황일 수 그렇죠. 있겠는데 좋겠죠. 아무래도. 기존에 어떤 커다란 경쟁자가 이미 자리를 선점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비껴나가야 됩니다. 비켜나가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케이스죠. 지금 예를 들어 TV 시장을 한번 볼게요. TV는 이제 대기업에서 이미 이제 점유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이 TV 만들 잘 팔리겠네요. 그렇죠. 잘 안 팔린다고요. 사실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애플 예전에 그냥 조금 예를 들어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 퍼스널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OS를 다 점유를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애플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타켓으로 정한 게 워크스테이션이었어요. 작업자를 위한 컴퓨터. 이렇게 타켓을 세그먼트를 나눠서 공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은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죠. 그게 틈새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략하기 위한 많은 도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근데 이제 많은 무슨 우분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긴 했었는데 같은 OS로 경쟁을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상을 전환을 시켰다. 그렇죠. 워크스테이션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저를 위한 프로그램을 똑같은 제품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그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제품군을 어떻게 보면 네. 공략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 타켓이 그러니까 타켓이 달라지면 그러니까 모든 타켓이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향 틀리고 연령 틀리고 성별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핵심 니즈를 찾아내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대표님, 네. 그러면은 제가 이런 예전에도 그런 많은 프로그램 똑같은 제품 물건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했다가 그렇죠. 실패하는 네.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제 네. 동일한 제품이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시장,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다른 시장을 개척을 해서 그쪽을 공략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뭐 예를 들자면 누구를 위한 진짜 상품인가를 먼저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그 타켓에 집중하고 네. 근데 이제 그 타켓이 바뀔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까만색으로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까만색은 남자 그 중학생들이 좋아하더라. 네. 이렇게 이제 약간 바뀔 수는 있어요. 타켓 자체가 네네. 실험을 하다 보면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타켓을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방 말씀 주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요즘에 뭐 흔히 시장을 얘기를 바꾸는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판을 없는다. 그다음에 네.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많이 네. 하는데 네. 실제로는 뭐 동일한 판에서 같은 룰을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가망성이 없는 그런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판을 엎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뭐 요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굉장히 딱딱한 나무자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네. 굉장히 이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조금 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굉장히 볼품없는 딱딱한 나무를 우리가 제조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음. 판매를 안 하면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 네.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셀즈 팀에서 예를 들어 이게 팔아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냐. 근데 대부분 이럴 겁니다. 경쟁사 제품들은 이렇게 의자 이렇게 팔걸이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푹신푹신하고요. 네네네. 뭐 이래서 잘 팔리는데 우리 의자는 네네. 이 발걸이도 없고 음. 딱딱해서 음. 이게 뭐 팔기 어렵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해석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굶어 죽읍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바꾸면 돼요. 딱딱하기 때문에 장점이 뭐냐 이거죠. 딱딱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걸 찾는 겁니다. 아하. 딱딱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그런 유사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점 네, 가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의자 푹신함이가 딱딱합니까? 딱딱하죠. 왜 네. 딱딱할까요? 빨리 나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경쟁사를 보면 이 답이 없습니다. 같은 제품으로 같이 싸웠을 때는 답이 없다. 답이 없죠. 근데 고객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네. 이제 기존에 있는 내 상품을 봤을 때 이 네. 상품이 이제 경쟁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뭐가 그렇죠. 장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빙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빙고입니다. 오. 네.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 상당히 맞아요. 중요한 그 아주 컨셉이신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품이 이제 가령 처음에 이제 출시를 했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제품의 안 좋은 점만 가지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회사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 생활 예전에 하다 보면 그렇죠.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네. 하면서도 비판만 주로 하지 네, 그런 네.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예, 네, 그거를 맞아요. 어떻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조직 내 있을까요? 좀 그거는 네네 이런 이렇게- 아이템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예, 요거는 조직 내에서 이제 위에 있는 선임도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따라주는 이 후임들 있죠. 네. 후임들도 설득을 해서 동조를 시켜야 됩니다. 가령 그러면은 뭐 가령 이렇게 무슨 제품이 하나 있다. 근데 얘가 누가 봐도 실패한 제품이라고 했던 제품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장점을 찾아내려고 할 때 네. 뭐 필요한 뭔가 이런 그런 네. 조직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무슨 유용한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 조직 문화가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좋긴 한데 브레인스토밍을 네,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좀 경직된 조직들 경직된 좀 딱딱한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선임을 잘 설득해서 꼬셔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할 때는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겁니다. 자연스럽게. 예, 뭐 예를 들어 뭐 부장님, 제가 이 우리 제품이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좀 안 팔리는 건 사실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단점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조금 그렇죠.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인 데이터를 근거를 만들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좀 시그널이 나옵니다. 약간 예상보다는 좀 괜찮은 반응이 있네요라고 이제 선임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하죠. 그러면 선임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괜찮아 지고 있네. 네네.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참, 이렇게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좀 네. 이제 좀 시간과 인내심이 좀 필요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비슷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비슷한 예로 봤던 게 네. 이제 뭐 3M에 만든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원래는 접착제가 네. 이제 접착력이 떨어지는 접착제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실패작이라고 돼 있던 걸 발상을 전환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네. 뭐 나일론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게 이제 뭐 실험하다가 잘못 만들어진 부산물 때문에 네. 요거를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뭐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응용을 그렇죠. 했다는 이런 얘기 네. 들었는데, 좀 이렇게 네.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을 좀 키우려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사람의 천재나 이런 좀 네. 발상을 전환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묻혀버리던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페브리지도 페브리지 같은. 네, 페브리지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네. 제품들을 저희 같은 뭐 창업자들이 발굴을 할 때 네. 이렇게 좀 어떻게 포커싱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네. 무슨 마음가짐이 그게 좀 필요한 게 있을까요? 뭐 그거를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네.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좀 핵심적인 좀 예. 그런 것 같은데. 앞전에 뭐 조금 잠깐 짧게라도 이야기 드린 게 뭐 상품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네, 이야기 네, 드렸는데 네. 일단 네. 상품을 보실 때 이 친구가 해결을 해주는 내 삶에 해결해주는 문제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라 치면 사실 이제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프레임이 갇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고정관념처럼 네. 그런 프레임이 갇히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타인들의 의견을 아주 유연하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품의 이 의미라고 하는 게 그렇죠. 이제 흔히 말하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니즈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시장의 니즈. 니즈죠. 니즈인데 네. 니즈 잠재적인 니즈. 그렇죠. 그런 거라고 예.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이해는 빠를 것 같아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이런 생각을 또 해보셔야 돼요. 네. 예를 들어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느냐, 음. 해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고객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매일 그 고민하죠. 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내면은 막내이가 있죠. 막내이가 짜장면 어떨까요? 라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말고. 그렇죠. 그러면- 보통 그런 네, 식으로. 그거 말고. 예. 또 다른 거 얘기하면 네. 그거 말고. 네. 또 다른 거 그거 말고. 그렇죠. 보통 그런 식의 이 도대체 이야기죠. 뭐냐 이거죠. 그렇죠. 이 고객이라고 바라봤을 때는 음.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세련된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뒷집에 새로운 무슨 뭐 불고기 덮밥이 생겼던데요. 내가 원했던 그거야. 요거거든요. 이게 진짜 니즈인데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품 설계나 디자인을 하실 때 네. 그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고객을 하시지 마시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그 고객이 이해가 됐을 때 그 고객이 뭘 원할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걸 제품에 반영하고 디자인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한 굉장히 좀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하죠. 이게 참. 예, 그거만 되면 뭐 사실 굉장히 대박 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되면은. 네. 이게 참, 그런데 대표님, 이게 저희가 만약에 하면서도 이제 일반 작은 소규모 기업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태핑이라고 하죠. 태핑, 네. 두드리는 태핑을 네. 계속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렇죠.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한계죠. 네.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한계도 네. 있는데,
무한정 이렇게 네. 탭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처럼 그런 환경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시장을 그렇게 이렇게 네.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테스트.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잡지 말고 쪼개서 잡아라는 게 자원이 한정적이고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시장부터 점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한 명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한 명. 뭐 10명, 1000명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기업도 처음에 고객은 한 명부터 출발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2명 되고 하는 그렇죠. 거죠.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명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명, 2명, 3명, 한 10명 정도 된다 가정할게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좀 토론도 나눠보고,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약간 공유하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그 비용은 많이 들진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뭐 SNS나 뭐 이 네. 온라인 마켓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활용하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제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네네. 좀 차이는 있겠죠. 음. 뭐 예를 들자면 뭐 샤워용품이다 네네. 하면은 이제 뭐 무료로 조금 샘플 주변인들 같은 거 주고. 나눠주고 같이 토론도 해보고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객 니즈를 좀 더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은 좀 더 이뻐야 됐으면 좋겠어 하면 그거 좀 변형하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품의 네. 이제 성격을 따라서 그렇죠. 탭핑 방법을 다르게 해라.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어떤 상품도 적당한 수준 내에서 타겟이 일부는 정해줘요. 네네. 사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예를 들어 이제 뭐 네. 성인용 안경이 있다 가정할게요. 네네. 이제 그 실버 안경이라 칩시다. 네. 뭐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위아래 나눠져 있는 거. 그거 어린아이들이 잘 안 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타겟은 이미는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훨씬 더 세부적으로 쪼개라. 쪼개고 그리고 이제 그 타겟에 의미를 부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세그먼트를 더 세분화하고 네. 타겟팅을 할 때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좋은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거기서 1등을 해라. 일단 1등이 될 때까지 계속 태핑을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좋은 제품을 만들기 네. 위해서는 이 기획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이 기획 단계는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STP, 네. 세그먼트하고 네. 시장 분할시키고 네. 타겟을 잡아서 그렇죠. 하고 이제 포지셔닝을 한다. 네, 이제 그렇죠. 포지셔닝을 한다. 네. 이건 이제 일단 아직까지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STP만 잘하셔도 네네. 사실 조금 답은 있어요. 그래서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고객이 우리 상품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죠, 관점. 그렇죠. 네. 뭐 이미지죠. 그렇죠. 내가 네. 이 시장에서 그렇죠. 어떤 지금 그렇죠. 위치에 있는가. 네, 그렇죠. 경쟁자들은 어떤 네. 위치에 있는가. 네네. 뭐 상품이 프로토타입이 뭐 어제 나왔는데 뭐 이미지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처음에 조금 잡습니다. 의도 자체가. 네네. 뭐 예를 들어 약간 좀 고급스러운다. 네, 아니면 좀 그렇죠. 가성비 높은 좀 제품을 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잡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잡은 거랑 전혀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좀 터치를 하시면 되고. 핵심은 어쨌든 이제 고객들이 바라보는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이미지죠. 이 상품은 정말 우리는 고급스럽게 했는데 고객들이 바라볼 때는 좀 B급으로 그렇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네. 배웠던 뭐 이런 포피나 마케팅 믹스나 그다음에 뭐 네. 이제 수학 분석 같은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제조자의 관점에서 네.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전략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낫습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상품을 팔려면 프라이싱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유통할지도 그렇죠. 결정해야 되고. 프로모션 방법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포피가 무조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상 하는 건 좋다. 네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종이컵을 만드는데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 그렇죠. 그 프로모션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네네. 또 어디서 팔 거냐. 이게 뭐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그렇죠. 네.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왜 그거는 이미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제 내가 온라인으로 팔겠다면 사실 유통은 온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네. 뭐 STP나 이런 처음에 상품을 봤을 때 이게 네. 기획 단계라고 보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뽑히나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진짜 시장을 침투하는 단계라고 보신다면은 그렇죠. 이 기획과 실행 이 중간에서 이게 네.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실까요? 처음에 플로토 10이라고 봤을 때 전체 점수를 네네네. 플로토 타입까지 만드는데 이게 한 7 정도 에너지 7 정도 에너지. 기획을 먼저 네. 확실하게 해야 한다. 네. 네. 100은 없어요. 음. 플로토 타입이란 게 진짜 최소한의 MVP 버전처럼 최소한의 가치나 기능만 놓고 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한테 줍니다. 네네. 뭐 돈 받고 주면 안 되겠죠. 네네. 무료로 주든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그건 능력이고. 네. 주고 써보세요. 네. 어떻는가. 음. 그리고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수정 보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 명 좀 늘어나겠죠. 계속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늘어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핏이 좀 맞아줘요. 그렇죠. 야, 괜찮다. 아, 시장에서 원하는 물건. 그렇죠. 내 돈 주고 살게. 네.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요때 중요해요. 요때 새로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줘봅니다. 이렇게. 네. 쓰는 거죠. 아하. 네, 그때 이제 마케팅 해도 돼요. 시장을 확장시키는. 네, 그렇죠. 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끝나고 나면 이제 포피하고 여러 가지 등등을 분석하고 네. 이제 그 이후에 준비를 하시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창업하는 분들 보면 아이템 네.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 그렇죠. 이 기획 네. 단계에서 네. 이제 어떻게 갈지에 대한 포지셔닝 방향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된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때 거의 결정이 나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단계 이후에 이제 제품이 좀 어느 정도 사고 싶다 하면은 뭐 온라인으로 팝니까? 아니면 매장이 있어요? 이렇게 묻겠죠, 고객들이. 네네네. 그럼 매장은 돈이 드니까. 그렇죠. 온라인으로 우리 뭐 예를 들어 네. 뭐 어느 어디에 접속해 주세요. 그렇죠. 또는 뭐 네이버에 뭐 접속.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그렇게 이제 팔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팔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할 때 네. 일단 하나의 컨셉을 잡았을 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초반에 이제 저희가 포지셔닝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는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고객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막 70% 정도가 네네네.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 그게 전반적으로 기획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숙제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물건을 기획하고 만들고 하는 네. 사람들, 그다음에 유통을 시키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걸 잘 잡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마케터가 되는 거고 뛰어난. 그렇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네. 좀 대두되고 있는 건데 뭐 지재권, 지적 재산권이나 그렇죠. 브랜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예, 좀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이제 중국만 봐도 뭐 저희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그렇죠. 뭐 수입 잘못하면은 문제되고 그러죠. 그럴 것도 있고 네. 뭐 저희가 또 이렇게 만든 물건들이 네. 사실 뭐 내일만 되면 다시 뭐 복제돼서 나오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있던 그 네. 날개 없는 선풍기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제품들이 뭐 중국에서도 뭐 바로 뭐 동의 없이 네. 페이크로 만들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렇죠. 뿌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뭐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거나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보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뭐 제도적 장치 그런 거는 뭐 이제 저희가 뭐 예. 디자인권이나 지적 그렇죠. 재산권 걸어놓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으로 뭐 진행을 그렇죠. 한다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보면은 네.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게 뭐 패스트팔로우 전략 해가지고 네. 뭐 출시되는 제품 빨리 따라가는 애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렇죠. 뭐 삼성이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초격차 전략이라고 해서 아예 그렇죠.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차이를 그렇죠. 내버리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초격차 전략은 저희 회사도 많이 써요. 그런가요? 네.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정도로 앞서 나가야 격차를 낸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격차를 내다 보면 네. 또 내가 시장이 보다도 너무 앞서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갈래길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앞단까지 해놓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앞서 나가는 제품이 나오면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네. 이제 시장이 이해를 하고 서비스를 받아들이거나 상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점이 오죠. 그거를 네. 대표님과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찾아내는 건가요? 그 정도의 그 어느 정도의 그 정도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는 이 정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표현하기가 네. 말로 굉장히 표현하기. 정교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찾아내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IT 산업 자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는 게 실제 IT 6개월이면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는 2, 3년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네. 실제 변화하는 개발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최소 한 2년 정도 계획 정도가
조만간에 나올 거다가 되는 거고요. 예상을 하시는 그 그렇죠, 텀이 그렇죠. 있는 그리고 이제 3년에서 5년은 그 이후에 있는 이제 계획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객들의 어떤 니즈나 흐름을 전체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분석이 좀 흐릿해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은 분석 가능하죠. 그렇죠. 당장 예. 내일이 뭐 10년 뒤에 좀 어렵죠. 어렵죠. 예, 약간 추상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2년, 3년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갈래가 조금씩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4, 5년 넘어가 갈래가 많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확률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4, 5년이나 5, 6년 정도 된 게 2, 3년 뒤면은 2, 3년 충분히 예측할 수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설계를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생이 그렇죠. 많으니까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시작. 그렇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을 이해하는 게 비즈니스의 거의 8, 90%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저희 일반 회사들이 세우는 뭐 이제 뭐 20년, 10년 후에 그렇죠. 장기 계획이라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예, 예. 4년, 5년 뒤에 네. 중장기를 세우고 네. 뭐 이제 당장 단기 계획이라고 그렇죠, 1년, 그렇죠. 2년 뒤에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뭐 이제 저희가 2년, 3년 대표님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계획을 세우면은 네. 일단은 경우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네. 소비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하는 거죠. 지금 5년 뒤의 계획을 지금 바로 실행을 하면 고객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네, 계획을 그렇기 가지고 때문에 접근을 하면 뭐 한 1년, 2년 뒤에 있을 법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지금 만들거나 생산을 해서 고객들하고 만나보는 거죠. 1년, 2년 뒤에 정도에 있을 뭐 기술의 개발이라든가 아, 그렇죠. 제품의 이런 네. 필요성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단 기획을 해서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을 이렇게 두드려보는 터치를 태핑해보는 태핑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 싶으면 이 컨셉으로 가는 이런 그렇죠. 방법이 맞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기업들도 많이 두드립니다. 그렇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원이 크니까 그렇죠, 많이 두드리죠. 수십 가지 제품을 한 번에 집어넣어보고 네, 그 중에서 하나 뜨는 건 이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게 가능한데 네. 일단은 저희 같은 이런 뭐 학생들 창업자라든가 소규모 창업자들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이제 일단 한정된 네.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네. 최대한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단번에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단번에 성공했다면 모든 사람이 성공했겠죠. 자, 어쨌든 단번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을 쪼개서 그 안에서 1등을 하면 그 내 제품을 써주는 고객들이 다시 그 제품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맞죠? 소문도 내주고 2차, 3차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리는 거랑 똑같네요. 내가 네, 이제 이 네. 많은 걸 다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그렇죠. 내가 잘라내고 해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렇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치고 들어간다. 선택과 집중. 집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네. 혹시 학생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점 있으시면은 많이 부탁드릴게요. 창업이란 게 뭐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또는 좀 생소하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좋은 대답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언제든 초청해드리면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